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참 난잡하기 짝이 없죠. 정치 내전이 살벌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렇게 나라가 빠개질 듯이 싸우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 내전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이 없는 그냥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정치 내전입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모시는데 전체적인 문맥은 미국이 다시 위대한 미국이 돼가고 있다. 저는 이 정치 내전의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재선에 나오든 혹은 못 나오게 되든 거 상관없이 정치 내전의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올 거다라고 낙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미국이 부활하고 있다. 오늘 그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내전 박 터지게 싸워라.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세뇌탈출 자가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탈출은 아시다시피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여쭙듯이 슈퍼파워 미국의 부활,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3부작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 우크라 전쟁으로 더 살벌해진 정치 내전이 오늘의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의 양상 때문에 미국이 마음 놓고 정치 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잠깐 살펴보죠. 지금 보통 살벌한 게 아니죠. 바이든 및 좌경 민주당은 트럼프는 간첩이다. 사실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장을 발부해서 뒤지게 된 이유가 트럼프가 특급 기밀 문서를 보관 중이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8월 8일 현지 시간 기준 트럼프 자택을 FBI가 급습해서 9시간을 뒤졌습니다. 이제 그 직후부터 트럼프 진영에서는 또 지지자들은 또 공화당에서는 야 이거 웃기는 마녀 사냥이다. 그거 했던 그거 주도한 이제 법무장관 탄핵해야 되겠고 우리 의회에 불러가지고 조사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특히 이게 수정헌법 4조. 죄송합니다. 수정자가 빠졌습니다.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라는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마침내 8월 12일 이런 반발 때문에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그래 내가 했어 어쩔 거냐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정헌법 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주택, 서류, 기타 동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비합리적 수색과 압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선서 혹은 확인에 의한 근거가 없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 사람, 사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정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거도 없었고 지금 공격하는 쪽은. 그러니까 30명이 들이닥쳐서 다 털듯이 9시간을 뒤졌다. 그럼 이거는 정의가 안 된 거다.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 절차부터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반박은. 이렇게 돼서 이제 FBI가 요걸 바가지로 먹게 되자 드디어 이제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 미국은 아시다시피 법무장관이 곧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은 예를 들어서 세크리터리라든지 미니스터라고 안 부르고 아토니 제너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릭 갈란드 검찰총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법무장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메릭 갈란드가 내가 영장 치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8월 12일 날 튀어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날짜로 치면은 13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휴 때입니다. 한번 보시죠. First, I personally approved the decision to seek a search warrant in this matter. Second, the department does not take such a decision lightly. Where possible, it is standard practice to seek less intrusive means as an alternative to a search and to narrowly scope any search that is undertaken. 예, 저기 이제 기자회견인데요. 저기 보면 less intrusive. 그러니까 덜 강압적 방법을 쓰려고 우리 최선 다한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장소와 대상물을 정의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합니다. 저기에 대한 반발이 지금 세니까 저런 거예요. 원래는 저런 법무장관이 이제 저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반발이 셉니다. 저는 트럼프 사냥이 이것 때문에 사냥되기는 어렵다. 지금 트럼프한테 적용되고 있는 영장에서 밝혀진 적용 형법이 3개 조항인데요. 좀 살벌합니다. 우선 첫째 형법 793조
국방정보 유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되기 어려운 게 힐러리 클린턴이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이야말로 국무장관 시절에 자기 개인 이메일로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에다가 메일 서버를 갖다 두고 국무부 메일을, 장관 앞에 오는 국무부 메일을 자기 개인 메일 서버로 포워딩 시켜서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메일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국무부에서 그 보안 책임자가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묵살했어요. 그러면 알고도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힐러리 클린턴을 2016년에 기소하지 않을 때 기소하지 않기로 그때 이제 제임스 커미 그 FBI 국장이 밝힌 게 뭐냐면은 목적과 의도가 없다. 형법 793조의 국방정보 유출에는요,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미국에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도 혹은 외국에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했을 때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형법은 보통 이제 고의성 혹은 그 정을 알면서도 뭐 이런 게 항상 붙죠. 그러지 않으면 형법을 적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법 793조 국방정보 유출, 이게 적용이 좀 힘들지 않냐. 트럼프가 뭐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미국을 해칠 목적으로 뭔가 기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죠, 누가 봐도. 그 다음에 형법 2071조가 있습니다. 이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의 은닉, 파괴, 파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 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FBI랑 협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너희 원하는 거 뭐야? 다 줄게. 원하는 거 뭐야? 다 줄게. 그래서 FBI랑 긴밀하게 논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이게 되겠냐. 그 다음에 형법 1519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연방조사와 관련된 문서의 파괴, 변조인데요. 여기서도 그 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가 다 있어야 돼요, 이런 종류 법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원본이 백악관에 있어서 아카이브로 간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문서 파쇄기에 파쇄했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과 의도가 다 있어야 돼요. 게다가 트럼프가 과연 뭐 형식적으로는 국가기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서,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친서가 있다 이거예요. 국가기밀이죠,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친서가 있다면, 근데 그 친서에 뭐가 있겠냐고요. 그 친서의 내용이 그냥 외교적 수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게 국가기밀 문서일 텐데 내용 자체를 보면 외교적 수사밖에 없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국가기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문서들이 태반일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서로 좀 민감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보관했을까, 이런 문제가 또 있죠. 그런데 이제 또 거꾸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야 그러면 이 좌경 민주당 진영, 바이든 진영이 안 될 거 알면서도 이런 초강경수를 뒀단 말이야. 그럼 걔들은 다 머리에 총 맞았어? 다 바보야? 또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양쪽 다 뭔가 주장할 만한 게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법을 가지고 따지면, 법정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도 저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법정으로 끌고 갈 겁니다. 지금 좌경 민주당 진영은 어쨌든 법정으로 끌고 갈 거예요. 자기들이 기소권 갖고 있고 수사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벌한 난투극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그 시점에서 중간 선거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시민들이 좀 격분한 것 같아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독립진영도 좀 많이 이 건에 대해서는 격분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수정헌법 4조를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저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 민주주의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선거 결과에서 민주당 쪽이 이제 특히 좀 많이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행정부에서는 저걸 법정으로 끌고 가서 기소를 하려고 들 거고,
그 다음에 의회 쪽은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해갖고 이제 불러내다가 이제 신문하고 탄핵을 걸려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 법무장관이 이제 아까 이 사람이요. 이 나이 들은 사람, 메릭 갈란드. 이게 지금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살벌한 난투극으로 갈 건데 저는 살벌하게 싸워라. 한쪽 죽어나갈 때까지 싸워라. 그래야 나라 발전한다. 그래야 나라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황이 정치 내전을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한테 형편없이 밀렸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다 점령당할 지경이 됐다. 그랬더라면 정치 내전은 국가 위기 앞에서 소강 상태로 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 내전 벌린다는 게 웃기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은 미국이 이제 표정 관리할 정도의 전황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름을 2+2 전략이라고 이름을 달았고요. 이 2+2 전략이 대성공이 된 거예요. 미국의 힘이 증명이 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도적 정보 감시 정찰, ISR, Information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이건 제 용어가 아니라 현대 이 미국의 이 군사 개념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의 공군 대학, 그러니까 에어포스 유니버시티에 있는 첫 대문관 화면이에요. 대문관 화면에 걸려 있는 거 보면 표방하는 슬로건이 그러니까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Task Force. 그러니까 정보 감시 정찰 태스크 포스라는 것을 안내하는 그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개념이에요. 오늘 한 거예요. 미국의 이제 이 전쟁 개념, 전술 교류에서 이게 핵심 개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말하자면 위성, 그 다음에 고고도 글로벌 호크 같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 U2 같은 고고도 정찰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감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황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에 제가 잠깐 전해드렸듯이 잭킨 미국 군부 원로 쟤들이 뭐 분대 하나 움직여도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우리 다 보고 있고 그걸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고 있다. 그 정보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뉴스에 나와서 코멘트를 하면서. 그 군부 원로거든요. 아주 신망 높은.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압도적 정보 감시 정찰.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FA-50 같은 비행기를 폴란드가 50대나 사는 거예요. 48대나. 왜냐하면 비행기 자체의 기능으로 보면 러시아의 최첨단 비행기에 답이 안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러시아 비행기가 어느 길목으로 어떻게 오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아서 거기 떠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시계 외 전투, 그러니까 200km 바깥에서 공 미사일을 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최첨단 비행기라도 밥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FA-50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48대 살게요. 단지 그럴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랑 그다음에 그럴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채울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같은 거 200km쯤 가는 거.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높은 데서는 200km 정도 가고요. 공기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한 100km 갑니다. 그거 단다는 것만 보장해. 그럼 우리 살게.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힘을 증명한 게 세계 경제 제재죠. 야, 러시아 안 되겠어. 우리 세계 경제 제재 들어가. 딱 그러니까 그냥 지금 러시아 지금 자동차 생산의 90%가 마비된 거 아니에요. 유전, 가스전 다 마비되고 전부 다 발빼니까. 이 유전 가스전이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입니다. 이게 밸브 하나만 해도요. 뭐 몇십억씩 해요. 몇백만 달러씩 해요. 정확하게 지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밸브 하나가 관로에. 그래서 이 서방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될 때, 서방의 기술, 자본, 장비가 투입될 때의 유전 가스전의 생산성과 그냥 러시아에서 막무가내로 할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 서방께 투입돼 있는 상태에서 발을 빼버리니까 다 닫아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태가. 한번 닫아 걸면 나중에 그거 다시 열어서 원상 회복하는데 무지하게 애먹습니다.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하나하나 다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 경제 제재로 지금 러시아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 체제로부터 추방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끼리 살아. 너 혼자 살아. 그리고 추방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강제 부도를 냈잖아요. 러시아 쪽에서 야 달러 입금할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당신은 입금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자는 왜 나한테 입금 안 돼 있지? 당신 부도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강제 부도죠. 그래서 세계 경제 제재를 이렇게까지 조직할 수 있는지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크라이나 현지 국민들의 분발, 거기에 대해 합리적 제한적 무기 지원 살살 에스컬레이트를 시키는데 그거를 조금씩 시켜가니까 이걸 뭐 러시아가 핵단추 누를 수도 없고 살벌한 거죠. 그래서 이 2+2 전략입니다. 이걸 가지니까 이 2+2 전략을 쓰니까 우크라이나처럼 국민소득 4,000달러 정도 수준의 한 4천만 명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힘이 두 번째로 좋다라는 핵으로 중무장한 깡패 러시아를 버텨내더라. 이게 이제 증명돼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 저기 이제 상황 됐어. 야, 우리 신나게 싸우자. 그러고 죽자사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치 내전이. 그래서 이제 우크라 이후의 정치 지형을 두고 과연 이제 그 트럼피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공화당이 이 판을 주도할 거냐 아니면은 좌경 민주당이 주도할 거냐를 두고 점점 더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 내전의 판이. 그래서 여기서 잠시 저는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이러한 정치적 또 철학적인 해석을 이 군사적 지정학적인 해석과 이렇게 결합을 시켜보려고 좀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의 힘을 증명하는 데서 압도적 정보 감시 정찰이 어떤 의미인가 잠시 말씀을 여쭈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만 알면 족집게 타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포파스나에 있는 용병그룹 와그너의 헤드쿼터가 주소가 밝혀졌어요. 어딘지. 어떻게 밝혀졌냐? 자랑을 한답시고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네, 이 인간들이. 얘들이 올린 거예요, 스스로. 근데 트위터에 보면 저 동그라미 쳐놓은 저거요. 저거가 뭐냐면 인근 방공호 어디 가시면 방공호가 있습니다. 방공호 주소가 나와 있는 거 저거에. 그러니까 방공호 부근에 쟤들이 있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 정찰을 거기다가 대고 때리니까 위성 정찰 때리니까 쟤들이 있는 데가 나왔거든. 그래서 완전 폭삭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정보 감시 정찰 ISR이라는 게 무시무시합니다. Information Surveillance Recognition라는 게 이제 또 하나가 있죠. 크리미아 사키 군사공항을 파괴시켜버렸죠. 우크라이나가 8월 9일. 그래서 왼쪽 사진은 사키 군사공항이 제대로 돌아갈 때입니다. 저 흰 거 있는 게 다 러시아 잘 나가는 러시아 이제 최첨단 비행기들이에요. 흰 거 까만 거 있는 게. 그러다 애프터 보면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렸잖아요. 저기가. 쑥대밭이 된 거거든요. 이거 뭐냐 이거지. 왜냐면 이 정도 군사공항이면 뭐가 있냐면 이런 종류의 이제 그 대공 레이더랑 대공 요격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방공 미사일들이. 이런 거 잔뜩 갖다 놨다고요. 제가 힘을 못 썼어. 못 막아낸 거예요. 미사일 오는 거랑 그러니까 전투기 오는 거 폭격 저거 이제 요격을 할 때 저게 이제 비행기만 요격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그 미사일도 요격을 하거든요. 그럼 쟤부터 까야 된다고요. 저 방공망부터. 저 레이더랑 저거부터. 어떻게 깎겠냐. 그걸 까고 그거가 부서지고 나야 그 이후에야 이제 저런 식으로 작사를 내는 뭔가가 이제 하이마스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이제 저렇게 이제 그 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격이. 얘 어떻게 깠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의 밀덕들이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 국방부 차관인가 미국 국방부 차관이 그러니까 레이더를 파괴하는 특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인가 국방부 차관이 미국의 레이더를 파괴하는 특수 미사일을 신청했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쪽 다 해서 최근에요. 그건 공식적인 얘기예요. 벌써 간 것 같다 이거예요. 밀덕들 해석은, 밀리터리 평론가들 해석은. 이 특수미사일은 어떤 거냐면 이제 대레이더 미사일인데요. 레이더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추적해서 레이더 쪽으로 들어가서 터지는 거예요. 전략 무기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무기죠.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선빵을 날리는 무기니까 상대방을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저게 일본에도 없어요. 한국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실전에 저걸 쓰겠다고 하는 날 우리가 돈 주고 미국서 샀지만 미국에서 코드를 받아야 돼요. 저게. 당연히 그렇죠. 모델명은 AGM-88이라고 하고요. 길이는 4.1m, 무게는 355kg이고 사거리는 150km 정도 가고요. 좀 빠릅니다. 속도가 음속의 1.84배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순항미사일은 아음속인데요. 쟤는 순항미사일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 로켓 모터로 추진할 거예요. 로켓이에요. 그래서 음속의 1.84배쯤 되고요. 저는 그 추진 방식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아무튼 빠릅니다. 보통 음속의 0.9배 정도 가는데 저는 1.84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KF-21 최고 속도가 음속의 1.81배죠. 그 정도 간다는 소리예요. 저런 미사일을 쏘려면 방법은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전 입력이라고 제가 번역하는 프리브리프트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군사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저런 미사일을 쓸 때는 전투기가 주도해서 쏠 수 있습니다. 즉 전투기가 상대방 레이더 전파를 인지하고 미사일에 그 상대방 레이더 전파가 발생되는 그 타겟 그 좌표를 미사일에 제공을 해서 미사일이 이제 그 제공 받아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 공군이 쓰고 있는 수호이 이런 그 러시아 그 전투기에 이런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 전투기랑 미국 미사일이 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투기와 미사일 사이 연동이 안 되니까 이 전투기 주도 방식 못 썼다. 두 번째는 미사일 주도 방식이 있는데 타겟 오브 오퍼튜니티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미사일을 이제 달고서 전투기가 다니다 보면 이 전투기 자체에는 레이더에서 발신되는 전파를 인식하는 기능이 없는데 이 미사일이 저쪽에서 그 레이더 전파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의 그 레이더 전파를 수동적으로 패시브 모드에서 그 호밍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저쪽에 저 좌표에 적 레이더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전투기에 보고를 해요. 미사일이. 여기 아래 달려있는 미사일이.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가 이 보고를 받고 이제 미션 컴퓨터에서 맞아 저기 있을 법해. 오케이 결정. 너 나가 해서 뿅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주도 방식인데 이것도 우크라 공군에서 못 썼을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가 몰고 있는 러시아제 공군기하고 전투기하고 러시아제 전투기하고 우크라군이 몰고 있는 미국제 그 미사일하고 사이에 합이 안 맞아요. 통신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있겠죠. 세 번째가 사전 입력 방식입니다. 프리브리프트. 이건 뭐냐면 미리 좌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방공망, 레이더망이랑 방공 미사일이 있다. 그러니까 좌표를 미리 이 미사일에 입력을 해주고 그 근처까지 간 다음에 놔버리는 거야. 한 100km 바깥에서. 그러면 그 근처까지 미사일이 가면서 이제 레이더 그 좌표 부근에서 레이더가 발생하는 거를 찾아내요. 왜 그러면 그동안 또 차가 움직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파 오리진을 찾아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프리브리프 방식을 썼으려면 미사일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동시에 이 좌표를 제공해야 돼요. 제공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압도적인 러시아나 중국은 도저히 뭐 따라갈 길 없는 압도적인 ISR 그러니까 그 정보 감시 정찰 이 능력의 바탕을 둬서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전황을 100% 파악하고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우크라 쪽에다 제공을 해주니까 우크라는 국민이 분발하고 적절한 무기만 조금씩 있으면은 러시아에 대항을 해서 러시아에 아주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으로 딱 판이 굳어져 가니까 미국 안에서는 이제 그래 신나게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신나게 이제 이 트럼피스트 마가 공화당 진영과 좌경 민주당 진영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이 표 말씀드렸는데 이 표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